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TSMC 간 경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4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55.6%, 삼성은 16.4%였습니다. 무려 39.2%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요. 원래 2분기 양사 간 격차는 33%포인트 정도였습니다. 2분기 만에 6%포인트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삼성이 원래 미국 메이저 팹리스인 퀄컴, 엔비디아 물량을 땄음에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인데요. 지금은 연결과 융합을 모토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보니 칩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이러스 사태마저 터지면서 IT 기기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파운드리도 초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율 추이만 놓고 보면 TSMC가 독주 체제를 강화하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TSMC는 하웨이란 대형 고객을 잃는 악조건 속에서도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일단 파운드리의 역사, 팹리스와 파운드리 관계를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파운드리 고객, 팹리스의 분포부터 보겠습니다. 이 팹리스 회사는 미국이 전체의 근 70%를 차지합니다. 10개 중에 7개 회사가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만이 17%, 중국이 5%, 유럽이 4%, 일본이 1% 정도인데요. 이 고객 분포만 봐도 TSMC가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TSMC는 198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삼성이 당시 메모리에만 집중하던 때입니다. 1984년, 3년 전인 1984년에 삼성이 256K D램 개발에 성공했었습니다. 이 삼성이 파운드리를 시작한 것은 2000년이 넘어서입니다. 15년 안팎의 시차가 나죠. 이제야 삼성이 퀄컴, 엔비디아, IBM 물량을 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팹리스는 TSMC가 그간 싹쓸이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아시아 팹리스는 대만과 중국 등 중국계가 22% 정도 됩니다. 이 물량도 대부분 TSMC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초호황 국면에서 시장을 선점해왔던 TSMC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정 측면에서 봐도 TSMC는 고객층이 두텁기 때문에 모든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화점식입니다. 지금은 300mm 웨이퍼 뿐만 아니라 구형 칩을 만드는 200mm 웨이퍼 공정도 최고 호황을 구가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5나노, 7나노 공정뿐만 아니라 12나노에서 28나노에 이르는 공정에서도 TSMC가 큰 이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후발주자죠. 늦게 시장에 들어온 만큼 대형 고객사 중심의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형 팹리스는 받아줄 수도 없는 구조인데요. 이 소규모 물량을 찍어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돈이 안됩니다. 삼성으로서는 대형 고객, 초고가 공정 위주의 영업에 특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mm, 300mm 웨이퍼 할 것 없이 모든 공정에서 호황인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TSMC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팹리스는 파운드리 선택을 할 때 매우 보수적입니다. 이 팹리스가 기존에 함께 일하던 파운드리와 계속 일을 같이 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해로 대다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신제품에 칩이 나와도 설계도에서 약간의 수정만 하면 됩니다. 이 파운드리를 교체할 경우에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설계해야 하지만 기존 파운드리를 이용하면 소통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TSMC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했던 특정 트랜지스터가 삼성으로 바꿔서 생산하게 되면 셀 설계 차이로 효율이 나빠지거나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웨이퍼 실물을 살피는 데만 3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극심한 경쟁에 노출된 팹리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공정관리에 실패하면 1년 비즈니스 자체를 망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팹리스는 가급적 최고 파운드리, 오래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파운드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TSMC는 오랜 업력 덕에 기술력과 노하우도 탁월합니다. 팹리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공정도 구공정을 활용해서 최대한 투자를 줄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TSMC에게도 좋지만 팹리스들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7나노 공정만 해도 TSMC는 불화아르곤 공정을 활용해서 공정을 구축했었습니다. 최고의 신공정이라는 7나노 공정까지 이전 공정을 재활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현재 TSMC 12나노 공정도 16나노 공정 대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는 TSMC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이 TSMC로부터 고객을 뺏어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삼성은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삼성 파운드리는 엑시노스 등 자신의 내부 칩 매출 기여도가 전체의 50%를 넘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이 내년에는 외부 고객사 매출 기여도가 60% 정도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으로 삼성이 점점 나아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전체 칩 시장에서 점점 최신 공정 칩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정체됐던 삼성의 점유율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MS, 아마존 등 새로운 팹리스가 생겨나고 있고 중국 파운드리인 SMIC가 미국 제조로 앞으로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점, 그리고 TSMC의 생산 캐파가 너무 빡빡한 점 등이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구조를 보면 삼성은 퀄컴 엔비디아를 새로 잡았고 TSMC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애플과 AMD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올해 CPU, GPU 등 새로운 프로세서 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인텔 프로세서 물량 잡기 경쟁 등을 앞두고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올해는 파운드리 초호황을 맞아 삼성도 의미 있는 수주를 따냈고 TSMC는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역시 구간이 명간이란 말을 들을 만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삼성과 TSMC 간의 진검승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